네, 여기는 JPEG, 저는 정도사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벌써 9월 추천도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이제 1년이 114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어느새 가을도 온 것 같은데요. 추천도서 영상을 준비하다 보면 한 달 한 달이 어떻게 지났구나를 잠깐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한 달 한 달이 빨리 찾아오더라고요. 가을이 시작됐고 1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잘 마치기 위해서 또 책들을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그럼 9월 추천도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책은 짠! 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김초혁 작가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라는 SF 소설집인데요. 사실 이 책은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작년 6월쯤에 나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 책은 1주년 기념 리커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면에 보면은 호크니 에디션이라고도 불리는데 호크니의 선, 태양이라는 작품이 이렇게 앞에 있고요. 이렇게 속도 보면은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7편의 단편들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색깔별로 되어 있어요. 무지개 색깔로.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7편의 단편집들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만 봐도 내가 어디를 읽고 있구나를 알 수 있게 예쁘게 이번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었었는데 리커버도 예쁘게 나오고 좀 다시 읽고 싶어서 책을 받아왔는데요.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쁘게 다시 한번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김초익 작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팬층도 두텁게 쌓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SF 장르로서도 아주 충실하지만 또한 그 안에 인사이트들, 인간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이 안에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인간의 기억, 그리고 타자와의 공생 또는 관계, 그리고 문명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잘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SF를 읽다 보면은 너무 이야기들이 크잖아요. 막 우주 이야기 나오고 외계 문명 나오고 기술 나오다 보면은 인간 개인보다는 조금 큰 거대 서사 얘기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김초익 작가의 지금까지 제가 읽은 소설의 특징은 분명히 거대한 SF적인 되게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한 개인들의 이야기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 저한테는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화계의 크리스토퍼 놀란이 약간 인터스텔라 같은 걸로 감동과 과학적인 장르들을 담아냈다면 김초익 작가는 약간 한국 문학계에서 그런 포지셔닝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은 이 김초익 작가의 SF의 특징을 따뜻한 SF라고도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되게 동의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확신 있게 추천하는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9월에는 한번 이 책으로 한번 단편집부터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은 김초익 작가의 리커버 버전,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할 책도 SF인데요.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영생을 주는 소녀 1권입니다. 이 책은 만화책입니다. 그래서 쏙 훑어보면 이렇게 만화로 되어 있어요. SF 만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애끌툰이라고 하는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하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시즌 1을 묶어서 지금 1권으로 나왔고요. 시즌 2가 애끌툰 플랫폼에서 지금 막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혼주의자 마리아 그 만화책 기억하시나요? 그 책의 저자 안정혜 작가님의 신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영생을 주는 소녀라는 책은요, SF적인 요소 플러스 종교, 그 다음에 성범죄에 관련된 이슈들을 모아서 인간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파고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기술에 대한 얘기나 종교에 대한 이야기나 또는 성범죄의 고발에 대한 이야기로 그치지 않고요. 그걸 다 엮어내면서 그렇다면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 또는 피해 입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나 폭력성으로부터 회복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SF적인 요소들과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첨단의 기술들도 이 안에서 소개가 되고요. 대부분 뇌과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요. 그와 동시에 성범죄 이슈들을 이제 종교 안에서 조금 설명을 하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SF를 좋아하시면 정말 잘 읽힐 거고요. 성범죄 또는 인간의 그런 폭력성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도 충분히 관심 갈 포인트들이 많아서 추천으로 데려와 봤습니다. 책이 만화책이다 보니까 술술 읽히죠. 그러면서 문제의식도 갖고 있기 때문에 9월에 읽기에 적합한 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책은 영생을 주는 소녀 1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책은 잡지 한 편입니다. 환상이라는 호로 이번 9월호가 나왔습니다.
네, 이 인문 잡지 한 편은요, 민음사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고요. 저도 1년 구독을 해서 지금 3번째로 받아보는데요. 앞서 다룬 주제들은 세대나 인플루언서였거든요. 다양한 전문성 있는 분야의 필진들이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주제, 세대,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환상이라는 주제들을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보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논문을 보긴 어려운데 그렇다고 너무 가벼운 걸 또 싫은 분들에게는 이렇게 얇고 알찬 그리고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책이 또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인문 잡지에서는 정말 재미난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제가 한번 뒷면에 이렇게 있는 제목들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환상을 팝니다. 포스트 코로나라는 상상, 기본소득 이상 또는 공상, 조커, 억지 웃음의 의미, 환타지와 함께 살아남기, 잔혹한 낙관에서 깨어나기, 어두운 사건들을 통과하기, 가상과 거짓의 철학, 북한 출신인 게 뭐 어때서, 희망의 물리적 토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이야기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망을 헷갈려 하면서 가지는 환상들을 같이 담아내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맥락 안에서 그 안에서 기본소득 문제도 다루고요.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환상 문학이라고 불리는 약간 판타지 문학에 대한 설명들과 함께 제가 좋아하던 영화 조커에 대한 리뷰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한편 3호가 환상에 접근하는 기분은 헬조선과 케이팝 사이에 있다. 헬조선이라는 철진한 말이 사실 여전히 유효한 암울한 현실과 케이팝이 주는 달콤하고 서정적인 환상 사이다. 현실만이 중요하다고 역설하기에는 다들 매일매일 노래를 듣고 동영상을 재생하고 쇼핑을 하고 책을 펼치면서 환상 속에 빠져든다. 기분이 좋아지리라는 환상, 재미있을 거라는 환상, 예뻐질 거라는 환상, 의미를 찾을 거라는 환상은 가끔씩 현실이 된다. 현실에서 벗어나 먼 곳으로 떠나려는 심리, 주변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들려주는 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욕망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이란 뭘까?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푹 빠지는 몰입과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거리두기를 오가는 존재다. 한편 3호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미오 나의 미오를 낭독했다. 주인공 미오가 기사 가토를 물리치러 바깥쪽 나라로 떠나는데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친구 윰윰은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 이라고 되닌다. 8번이나 반복되는 이 말은 작고 외로운 어린이의 현실로 읽히지만 소설 속에서는 미오 곁을 지키는 윰윰의 기도문이기도 하다. 환상에 관한 10편의 글도 어려운 시절에 살아남는 이야기이자 다짐으로 읽히기를 바란다. 신새벽 편집자. 네, 그렇게 해서 정말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아가자 또는 살아가고자 하는 다짐을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10편의 유익한 단편보다는 쉬운 이야기들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로 가져온 책은 이 책입니다. 미래의 서점. 유유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최근에 읽게 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서점 있으신가요? 여러분 주변에는 동네 책방이 있나요? 바로 그거에 연결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미래의 서점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에 책을 파는 공간, 즉 서점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 또는 변할 것인가를 약간 예측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도서점까지 관련돼서 여러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책이 물론 팔아야 되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책이 갖고 있는 그리고 서점이 갖고 있는 공공자산으로서의 가치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는 옛날 서점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요즘에 새롭게 등장하는 동네 책방 또는 헌책방 또는 막 아마존 북스토어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흥미로운 게 이 책에선 그냥 단순히 서점의 미래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서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서점 중에 하나는 일주일에 한 권의 책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 공간에는 한 종의 책만 있는 거예요. 그 책을 대신 여러 가지 굿즈나 아니면 회사들과 콜라보를 해서 전시하고 소개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하고요. 또 어디는 특정 기간 동안 한 출판사의 책들만 소개하는 서점들도 있었고요. 샌프란시스코의 시티라이트라고 하는 서점은요, 도시의 랜드마크로 뽑힐 정도로 매력적인 장소로도 이제 자리를 잡은 곳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요즘에 소위 말해서 힙한 서점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함께 서점들이 나아가야 할 또는 나아갈 수밖에 없는 방향을 어느 정도 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을 좋아하시고 책을 좋아하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셔도 무척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4번째 책은 미래의 서점이었습니다. 5번째로 추천할 책은 바로
검은꽃 김영하 작가의 소설입니다. 나온 지는 조금 됐고요. 최근 들어서 김영하 작가의 작품들이 복복서가라는 곳으로 이제 옮기게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새 표지도 이렇게 입혔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안 읽었었는데 한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이 선정되어서 이번에 읽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심플하게 이번에 새로 표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멕시코 이민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905년쯤에 약 1000여 명이 되는 한인들이 멕시코로 약간 노동계약을 잘못 맺고 가게 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들 대부분은 귀국하지 못합니다. 귀국하지 못한 채 멕시코 또는 남미, 과타말라 이런 데까지 흩어져서 살고요. 그 중에 또 몇 명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로 옮겨서 살게 되지만 실제로 귀국까지는 이루어진 게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들이 아직까진 조선적인 캐릭터 또는 조선적인 이제 정체성을 갖고 있다가 막 신분사회, 그 다음에 개그, 남녀 이런 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이민을 멕시코로 가게 되고 에네겐 농장으로 다 흩어져서 팔려가고 거기서 노역을 하게 되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이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파괴 신부도 등장을 하고요. 박수무당도 등장을 하고요. 몰락한 황족도 등장을 하고요. 도둑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대부분 이분들이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농장에서 일하면서 노예처럼 일하는 이야기, 그렇지만 살려고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적응하는 이야기들, 사랑, 배신, 절망들이 그 안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국가, 종교, 역사 이런 건 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묵직한 질문들을 던지지만 여기에 있는 그런 각 캐릭터들이 또 살아있어서 끝까지 읽는데 큰 재미가 있었습니다. 뭔가 역사 소설인데 메인라인 역사가 아니라 변두리 역사를 담아낸 소설 같았고요. 읽는 내내 뭔가 아련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여서 그런가 봐요. 몰락하고 있는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그런 사람들과 식민지배를 받던 남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막 대조와 또는 유사점들이 이어지면서 소설이 한층 더 묵직하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월에는 이렇게 5권을 소개를 해봤습니다. 이번 9월에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제가 SF적인 책은 2권 가져왔죠. 하나는 소설, 하나는 웹툰 베이스 만화책이죠. 잡지 하나 가져왔고 서점에 대한 보고서, 그 다음에 마지막은 김영하 씨의 역사 소설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번 9월에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약간 독서의 재미를 다시 되찾고 아직 코로나 때문에 막 누구를 만나고 하는 게 어려울 때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약간 현실 너머의 환상을 한번 품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에는 이렇게 총 5권을 소개해봤습니다. 네, 또 다음 달에 찾아오겠고요. 무엇보다 건강히 이 시기를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